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지는 기분 말입니다. 분명 화려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에 팍장대소를 터뜨렸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쓸쓸함에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회포를 풀며 사는 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막상 돈과 시간이 생겨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타인과의 연결을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조건이 풍요로워질수록 무의미한 만남을 줄이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은 왜 친구를 만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그 많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의 행복을 깊이 탐구했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고통과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에 대해 뼈아픈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굳이 친구를 만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대신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인간관계의 필연적 고통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입니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외부의 즐거움이 아닌 내면의 자산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김철수 씨는 은퇴 후 넉넉한 자산과 넘쳐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매일같이 술자리를 갖고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밥값을 낼 때마다 쏟아지는 찬사와 웃음소리에 취해 이것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철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쓰지 않는 날에는 모임의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친구들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 자신들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철수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주위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샀던 것은 친구들의 우정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철수 씨, 그리고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줄 진짜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첫째,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인간관계의 필연적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찾아 모여든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그렇다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엄습해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비극적 본질입니다. 흔히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우리가 남인가? 라는 말로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던 박영희 씨의 사례입니다. 영희 씨는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노후 자금의 일부를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영희 씨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되었을 때 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는 돈도 많으면서 친구 사정도 못 봐주냐? 그깟 돈 때문에 우정을 버릴 거냐? 영희 씨는 돈을 잃은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죽 속에 갇혀있는 존재다. 따라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냉혹한 진실을 일찍이 깨닫습니다.
그들은 돈과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춥다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을 만큼의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원을 탐내거나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 돈을 빌려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 그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를 잃을지언정 돈은 남는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취약함을 꿰뚫어본 통찰입니다. 관계가 돈이나 필요에 의해 얽히는 순간 순수한 호의는 사라지고 채무 관계와 의무만 남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를 만나 하하호호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혼자서 사색하거나 책을 읽는 편을 택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둔 타인은 풍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인간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손톱 밑가시를 더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친구를 안 만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의미한 감정 소모로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며 피를 흘리는 대신 홀로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그 온기를 즐기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추위를 피하겠답시고 가시가 돋친 상대를 너무 꽉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거나 나누는 데 쓰기보다 오롯이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십시오. 그 울타리 안에서 피어나는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왁자지껄한 술자리보다 값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나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좋은 차를 뽑고 명품 옷을 입고 동창회에 나가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과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눈빛과 칭찬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여기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이정훈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훈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골프 회원권을 샀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밥을 사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은 앞에서는 역시 정훈이 대단해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만 뒤에서는 저 친구 나이 먹고 왜 저렇게 주책이야?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정훈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점점 더 자극적인 과시와 인정 욕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연극 무대와 같았지만 관객이 사라진 무대 뒤편의 대기실은 춥고 외로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웃어주면 행복하고 그들이 비웃으면 불행해지는 삶. 이것이 노예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돈과 시간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비교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누구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비교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직 어제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고요한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동창회에 가는 대신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숲길을 걷습니다. 비싼 술을 사며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경험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은 수다스럽고 자긍심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은 굳이 남에게 그것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돈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낭비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부러움 뒤에는 반드시 질투와 시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시할수록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추락을 바라는 적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들의 평가에 목매지 마십시오. 요즘 왜 안 보여? 비싼 척하네? 라는 비아냥거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이자 당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훈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왕처럼 군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군주와 같은 고독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친구 비위를 맞추는 시간에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능력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이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며 고독은 뛰어난 영혼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어리석고 내면이 빈약한 사람들은 잠시도 혼자 있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외부의 자극으로 자신의 내면적 공허를 메우려 듭니다. 여기 혼자 있는 시간을 지옥처럼 여기는 최민수 씨가 있습니다. 그는 주말만 되면 불안해집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자신이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단체 채팅방에 계속 글을 올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술 약속을 잡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부류입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서 TV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나 연예인 가십거리를 늘어놓고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헤어집니다. 다음 날 남는 것은 숙취와 허무함 뿐입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어울려 사는 거지. 혼자서 무슨 재미로 살아? 하지만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단지 지루함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범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급급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그는 사교성은 내면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척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지적 자산과 풍요로운 감성이 가득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오히려 자신의 사유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생기면 그들은 그 자원을 고품질의 고독을 확보하는 데 씁니다. 친구를 만나 잡담을 나누는 대신 그들은 위대한 사상가의 책과 대화하고 자연의 경이로움과 교감하며 예술 작품을 통해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주만큼 넓고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꿉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배우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목공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은 타인과의 만남이 주는 얄팍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충만감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타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내면에서 길어 올린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낸다고 해서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고요합니다.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과 시간은 이 고독을 더욱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돈이 있으면 쾌적한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사색할 수 있고, 시간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고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만 친구 없이 지내는 건가? 라며 불안해하는 분이 계신다면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 고독인가? 아니면 천박함인가? 친구들과 어울려 남험담이나 하고 술주정이나 하는 천박한 무리에 속하느니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톨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와 잘 지내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그렇기에 타인을 소유하려 들거나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품격입니다. 넷째, 외부의 즐거움이 아닌 내면의 자산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안 만나고 확보한 그 많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까요? 그들은 그 시간을 자신을 확장하는 일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확장이란 재산을 늘리거나 인맥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의 근육을 키우고 감각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인격,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둘째는 소유, 즉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는 평판, 즉 그 사람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와 셋째, 즉 재산과 명예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진리를 알기에 돈과 시간을 소유나 평판이 아닌 인격을 가꾸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박 교수님은 친구들의 골프 모임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그 시간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 어디 취직할 것도 아니면서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원서로 된 철학책을 읽으며 지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골프 모임에 나갔던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늙어가고 있었지만 박 교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젊은이들과도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권태 대신 호기심이, 주름 사이에는 짜증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산을 쌓는 삶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대신 운동을 하며 몸을 단련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쇼핑몰을 배회하는 대신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습니다. 책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가 현재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술을 가까이 합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예술은 고통스러운 삶을 잠시 잊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정화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면의 자산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에서 필요한 것이 거의 없다. 스스로 즐길 거리가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보물창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밖에서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 시간을 때우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사색, 창작의 시간을 쓰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혹시 사라져버릴 웃음과 흩어질 말들을 위해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숲길이 있다면 혼자 걸어보십시오.
쓰고 싶었던 글이 있다면 펜을 드십시오.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창조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내면의 힘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친구는 떠나도 내가 익힌 지혜와 기술, 그리고 단단해진 마음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선택하는 남는 장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너무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무의미한 만남으로 감정을 소모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드십시오.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인정받기 위한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오직 나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타인의 부러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고독을 품격 있게 즐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교성이 없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견디고 즐기는 능력이야말로 뛰어난 정신의 증거입니다. 천박한 어울림보다는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넷째, 내면의 자산을 쌓는 데 투자하십시오. 친구와의 술자리 대신 독서, 예술, 운동, 배움의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외부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성장은 영원합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결국 혼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만나는 인연들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통해 인류에게 깊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번잡한 인간관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라는 우주를 탐험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돈과 시간, 이 귀한 자원을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책 한 줄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그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고요함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삶, 그 단단하고 아름다운 고독의 성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색과 성장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